안녕하세요. 빛나고입니다. 저희 집에서 저는 제일 귀염둥이에요. 고현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원도 수석다미도 고현숙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제일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걱정을 많이 끼쳤던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고연자라고 하고요. 저는 인간성이 저희 집에서 최고입니다. 제가 이 사업 시작한 지는 1년 차고요. 아직 새내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제가 먼저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대전에서 살고 있던 저희 둘째 언니한테 제가 비즈니스를 전달해 줬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때 생각하면 어떻게 그 마음이 제 단단했던 마음을 그렇게 싹 녹이고 제 마음을 열리게 했는지 참 대단한 동생입니다. 제가 무척 잘했나 봐요. 그쵸? 20년 전에 저한테 이 사업을 하자고 쫄랐죠. 어떻게 보면 쫄랐는데 제가 단호하게 노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냐면 사실은 저는 조금 스케일 큰 것만 제가 원래 스케일이 크다 생각해서 이 비즈니스는 사실 눈에 안 들어왔어요. 좀 작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스케일 작은 제가 알아듣 맞다. 스케일 아주 작은 제가 알아듣게 됐습니다. 저 잘했죠? 그때 이 언니는 이제 땅 보러 다녔죠. 땅. 맞아요. 부동산에 저 부동산에 꽂혀가지고, 꽂혔었습니다. 네, 땅 보러 다녔어요. 아주. 네. 그렇죠? 땅을 아주 많이 보러 다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몸이 약해서 누워있던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아. 땅으로 다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진짜 웃기다. 이 동생이 집에 있는 언니를 집중 공략해주는 바람에 제가 집중적으로 이해하고 함께 손을 잡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제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전체 가족 중에 일단 어쨌거나 한 명은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딱 찍었어 먼저. 근데 이제 땅 보러 다니고 바쁘니까 못해. 어? 근데 누가 제일 좋을까 생각을 한 거죠. 그랬는데 제가 이 언니 하면 되겠다. 왜냐하면 이 언니는 집에서 뭐냐면 별명이 조조였어요. 조조. 이렇게 잔머리를 잘 굴려서 자기는 안 해. 자기는 안 하고 자꾸만 남을 시켜.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어쩌면 더 잘할 수도 있겠네 하고 제가 사실은 다 계산을 한 거예요. 다 계산한 거예요. 아, 계산기를 두드렸구나. 그럼요. 역시. 근데 제가 사실 주판 다 두드리고 내려가서 알려줬는데 뭐 이렇게 못한다고 그렇게 거절을 해. 그냥 하면 되지. 아, 상황을 보세요. 상황을. 캐나다 이민 가려고 다 준비 끝났지. 그리고 몸이 약해서 매일 집에서 누워있던 상황인데 어떻게 이 아메이를 설명을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거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 당연한 상황이었지. 처음에 솔직히 속으로 설명했을 때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들은 척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알아들으면 제가 확 달려들까 봐. 당연하죠. 그랬다면서요. 한 번 설명 들었는데 어떻게 동생한테 그렇게까지. 아하, 동생이 먼 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동생을 수고를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컸기 때문에 여기에 수고를 다른 데 해라 이런 의도에서 세상에 깊은 뜻이 상당한 있었군요. 배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깊은 뜻과 음. 또 아울러 자신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보니까 고현욱은 똑똑하고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 걸 보니까 너무 잘할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설명을 똑부러지게 잘할 자신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 이유도 많이 있었습니다. 못한다고 할 때 또 제 마음이 솔직히 흔들린 거 아세요? 몰랐죠? 보니까 머리는 조조처럼 잘 굴려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몸이 너무 안 좋고 일단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나? 하지 말까? 저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저도 고민을 안 했겠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은 해야 된다. 딱 물고 늘어지는 거죠. 네, 제가 이민을 포기하고 아메이를 선택한 이유는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 이민을 가는 상황에서도
제 마음속에 큰 희망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원하기 때문에 그냥 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따라가 가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 다음에는 삶을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열정이 생겼습니다. 없던 그 열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남편한테 요청을 하게 된 거죠. 나 제대로 한번 이 사업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진짜 이 사업이 시작한 거는 이민을 포기하고 그 대가 지불을 하고 선택한 아메이기 때문에 잘해보려고 제 마음속에 나름대로 결정을 한 거죠. 그때 대전에 내려가서 제가 막 홈미팅을 해줬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가 막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이? 우리 언니가 이랬나? 이러면서. 왜냐면 맨날 그냥 어쨌거나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근데 너무 성실하게 언니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언니인데 다시 봤거든요.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태도가 딱 좋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사실 저는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니의 새로운 모습을 또 발견한 거 있죠. 몰랐죠. 동생이 왔는데 언니 이거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동생한테 이런 얘기 하나? 쪽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랬구나. 그래서 안 하던 공부를 제가 열심히 하게 됩니다. 되게 신기해요. 저는 마케팅 플랜 그 집에서 홈미팅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딱 30분 들었는데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카드 회사 있잖아요. 만약에 삼성카드 그러면 그 카드를 쓰는 사람 회원이잖아. 그 다음에 통신 그러면 통신 그 핸드폰을 쓰는 사람들 그 회사 주인처럼 내가 이 회원을 만들면 그게 내 거? 저는 정말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나도 그렇게 오너가 될 수 있어 이러면서 결국은 제가 그 30분 만에 알아들었다는 게 진짜 천재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도 천재 같아요. 천재네 천재. 그런데 이게 이해하는 거랑요 사실 내가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게 뭐 당연히 어려울 수는 있겠지. 왜냐면 보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보상이 제가 평상시에 내 노력이 정말 제대로 계속 쌓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노력하고 나면 그 보상을 평생 받으면 좋겠다. 이런 거 원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돈을 벌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성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이랑 정말 멋진 여행을 하면 좋겠다. 뭐 기타 등등 제가 보상을 보고 나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제가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면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의심이 많아.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지 않은 사실 믿지 않아. 그런데 이거는 되면 진짜 괜찮겠다.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2달 동안 책을 엄청나게 읽었고요. 음원도 막 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의심이 또 들어. 믿어지는데 또 의심이 들어. 왜? 내가 안 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때 미국 본사에 그 다음에 일본 아메이를 경험할 수 있는 미리 우리나라보다 먼저 훨씬 더 앞선 그 나라를 가서 다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확인하느라고 그거를 진짜 그때 당시 정말 큰 돈을 들여서 제가 거기를 직접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전 이제 확인 사살한 거죠. 가고 나서 저는 그때 확신이 확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오래 한 사람들을 다 이야기를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팩트를 보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확신이 딱 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거예요. 인세소득, 자산소득, 그러니까 연금소득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 연금소득이 이해됐는데 내가 먼 타국에 이렇게 캐나다 가서 뭐 이제 편의점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렇죠. 고생하고 있는 이제 제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제 각오는 돼 있었지만 막상 이 더 좋은 걸 보는데
가는 각오는 게 돼 있는데 가서 편의점은 못 할 것 같은. 그런데 이제 저희 남편 때문에 결정한 건 있거든요. 공부하게 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나 좀 고생해도 우리 좀 잘 살아보자 이 마음으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딱 보니까 이거는 그 고생만큼은 안 하더라도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든 거 있죠.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때 성공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제가- 확신을 가지고 제가 그때 3%, 6%였어요. 놀라운 일이죠. 네, 3%, 6%대. 그러니까 느낌이죠, 뭐. 그러니까 직감, 느낌 이런 거. 어떤 때는 그 느낌. 그런데 사실 그 느낌만 갖고 있었진 않았잖아요.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느낌 중요하고 확인 중요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괜찮아요. 제가 지금 옆에서 들었는데 듣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살만한데 굳이 그렇게 캐나다를 가려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우리나라 좋았는데 이제 두 분이서 아메이 한다 할 때 네. 솔직히 말하면 아무 생각 없었어요. 하든 말든 그냥 캐나다 안 가서 엄청 다행이다. 좋다. 다행이다. 아, 그러면 그렇지. 안 갈 것 같았거든요. 저는 왠지 모르겠어요. 진짜 안 갈 것 같았어요. 그래요? 떠나기 전까지 믿고 싶지 않았던 거. 근데 언니 영주권 나왔어요. 근데 그런 거 저는 별로 안 보고 싶었어요. 저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아, 그랬구나. 네. 응. 저 잘 나갔냐고요? 잘 나갔죠. 두 분은 아메이 비즈니스로 잘 나갔지만 저는 제 부동산 업쪽에서 사실은 세 번째 안에 손꼽힐 정도로 정말 잘했답니다. 뭐 두 분은 비즈니스 하시면서 동생에 대해서 별로 언니랑 언니는 동생한테 관심 없고 동생은 언니한테 관심이 아주 없으셨죠. 아예 그래요. 맞아요. 돈밖에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돈밖에 몰랐어요. 뭐 삶의 가치, 의미 이런 거 사실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돈 벌면서 돈이나 벌어라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 있죠. 좀 무시했나 봐요. 개무시네, 제가. 무시. 개무시. 네, 무시를 많이 하셨죠. 네. 무시당하면서 살았지만 저 나름대로 돈은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아, 네네. 사실은 저도 돈을 벌고 어느 시점에서는 그때부터 다시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업은 생활비로 쓰고 실제로 저는 이제 투자가 이런 마인드였어요. 투자를 굉장히 이렇게 잘했고요. NPL 채권이라던가 경매, 공매 이런 것들로 해서 사이드로 돈을 많이 벌었죠. 예를 들자면 뭐 1년에 중개업으로는 한 2, 3억 벌었고 그런 투자, 경공매 이런 걸 통해서는 뭐 한 번에 6, 7억도 벌고 와, 얘기 안 했죠. 달 나갈까 봐. 대단하네요. 아, 그럼요. 그건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왜 가능했냐면 우와. 보세요. 경매를 받기 전에 이미 저는 그 경매를 받아서 살 사람까지 이미 섭외를 다 해놔요. 준비를 치밀하죠. 성격이 치밀한 성격이에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저도 제가 그런 성격인지 몰랐는데 이 일은 완전 전문가처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미 그냥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거는 적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목표했던 금액이 있죠. 이 부동산을 해서 돈을 어디까지 벌어야겠다라고 한 그 기준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엄청 많이 벌려고 그랬구나. 저도 눈 높습니다.